Berlin, deeply personal records.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벨린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들을 시작합니다. Let's go. 5월 5일 어린이날 벨린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들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개그우먼 이수지 씨인가 그분이 유치원 교사 뭐 패러디 같은 거 해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로는 많이 들었죠. 한국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까지 진짜 극한 직업이다. 선생님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어린이집 그 유치원 뭐 이런 거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이제 키타라고 킨더타게슈테테라고 그냥 묶어서 해요. 그래서 진짜 어린 애들은 막 뭐 6개월 뭐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보통 이제 1살 반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독일어로 이제 포슐레라고 하는데 프리스쿨까지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반에 뭐 기타마다 또 여기는 자율적으로 막 시스템이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막 묶어서 하는 데도 있고 막 한데 보통은 이제 한 반에 뭐 15명, 뭐 2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5명 정도 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은 15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2명 혹은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교육받는 친구들도 가끔 와서 도와주고. 근데 한국은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이들 나이 기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근데 만 4세 이상이면 교사 한 명당 아동 20명. 이 실제 진짜 이렇게 됩니까? 만 3세면 교사 한 명당 15명이고 만 4세면 교사 한 명당 20명.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한 명이 애들 20명을 볼 수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첫 번째로 독일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자면 선생님 수가 상대적으로 한국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고 여기는 또 선생님들도 넉넉한 편인데 선생님들도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공지가 옵니다. 선생님들이 요번에 지금 뭐 내일은 좀 부족하다. 애들을 안 보낼 수 있으면 보내지 마라. 뭐 그런 공지가 와요. 그러면 뭐 여유가 있다든지 뭐 휴가를 쓸 수 있다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날 어린이집 유치원을 배려해서 아이를 안 보내는 가정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한국보다는 유도리 있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단일 사건, 단일 사항이 독일하고 한국을 1대1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은 일단
아무리 지금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막 음,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이집 오늘 못 가가지고 회사를 못 갑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독일도 뭐 그렇다고 막 진짜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막 애 기타 안 가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회사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여기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고 눈치 봐야 되는 거 있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근데 한국만큼 그러진 않으니까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이수지 씨가 한 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오늘 이 얘기 해야겠다 하고 2편도 봤는데 1편, 2편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요구가 너무 많은 거. 예. 부모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무리한 민원을 한다. 뭐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독일은 그런 일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겠죠. 민감한 부모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음, 일단 그게 가능한 이유 그거는 사실 유치원 교사를 떠나서 모든 서비스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국은 서비스 업종에서 어디까지가 룰이고 어디까지가 권한인지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음, 부모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면 그 룰을 따라야겠죠. 거기에 갔으면 그곳의 룰을 배우고 거기서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뭐 그걸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프로페셔널들이 갖고 있는 그 교육 방침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룰을 알려주고 아이가 잘 성장하게 알려주는 게 교육시키는 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부모가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 선생님들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이런 권한의 침해, 특히 서비스 업종의 권한, 인권 혹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되게 비인간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원칙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과 친절한 것을 구분을 못해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이제 친구가 일본에서도 회사 생활을 해봤고 한국에서도 회사 생활을 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회사가 진짜 힘든 거는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원칙이 없어서 힘들다. 예를 들면 일본 서비스 업종은 일본 가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예의 바르게 막 90도 인사를 하고 진짜 받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친절하지만 손님이 뭐를 요구했을 때 그게 그 가게, 그 회사의 원칙이 아니면 룰을 벗어나면 스미마생을 계속하는 한이 있어도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네. 원칙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뭐 어느 사회나 당연히 예외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냥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 좀 센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야 해줘 좀 뭐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하면 해줘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없고 그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원칙이라는 건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너무 돈 내면 모든 권리가 그냥 생겨버리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뭐 부모가 내가 돈 내고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뭐 다른 데서도 그래서 진상짓을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돈 냈는데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뭐 패스트푸드점이고 뭐 어디 회사고 막 가가지고 진상짓을 하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나한테 잘 못하면 내가 인터넷에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너네 가게 망하게 해줄게. 너네 회사 망하게 해줄게. 한국에서 인터넷에서 또 그냥 소문 나고 그러면 그냥 가게가 망하는 게 순식간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믿고 세상 그 머저리 같은 놈들이 진상짓을 하고 뭐 복수를 해서 막 가게를 망하게 하고 막 그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회사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런 막 개별적인 요구 뭐 우리 애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뭐 이 시간대는 이거 해주고 저 시간대는 재우고 이 시간대 약 주고 막 사진은 어떻게 찍어주고요 우리 애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너무 심각하게 개별적인 요구를 한다. 뭐 당연히 아이가 진짜 좀 육체적으로 조금 케어를 많이 해야 된다던가 그런 상황을 이제 배제하자고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혹은 세상 사소한 일을 막 엮어가지고 뭐 민원을 넣는다. 뭐 우리 애가 좀 오버하긴 하겠지만 뭐 실제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모기 물렸다고 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모기를 물리냐부터 해서 뭐 조금 놀다가 다친 것 같고 난리를 친다든지 그런 거 만약에 한국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런 거를 무시한다. 저희는 그런 거는 이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그거는 저희 유치원 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싫으시면 그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거절합니다. 혹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막 난리를 치는 또 진상 부모 있겠죠. 난리를 쳐. 그러면 경찰 불러요. 그냥 경찰 이 사람이 난리를 친다. 왜냐하면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유치원 어린이집한테 난리를 치니까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부모가 또 그렇게 하겠죠. 뭐 이딴 어린이집이 다 있어, 이딴 유치원이 다 있어,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뭐 난리 진짜 별의별 미친 부모가 난리를 쳤다.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상황, 뭐 인터넷에서 뭐 막 이 어린이집 절대 가지 마세요, 뭐 선생님 미쳤습니다, 막 하고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사람들이 진짜 무슨 일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유치원이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원칙을 지키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더 좋아하는 부모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수지 그 개그우먼 영상 보면 벌써 다 알잖아요.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그런 진상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아닌 부모들도 많겠죠. 근데 그 부모들은 조용히 있으니까 이제 티가 안 나는 거겠죠.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든다고 그런 부모들이 한 몇 부모만 있어도 뭐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는 거는 뭐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유치원이 용기 내서 그렇게 바꾸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 유치원이 더 신뢰를 받는 유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좀 애 얘기하는데 또 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개도 그렇잖아요. 개도 그 음, 한국에서 사랑하는 개를 사랑하는 방식이랑 독일에서 개를 사랑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 강영욱 씨 그 개 이제 훈련하신 교육하시는 분 보면 걔한테 막 하잖아요. 막 걔한테 뭐 심지어 무슨 뭐 의자도 집어 던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목도 조르고 막 하는데, 여기도 개를 키우는 사람 중에 당연히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개를 개처럼 교육합니다. 네. 개는 개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큰 개를 키우는데 개의 목줄을 사람이 지나가면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랑 산책하면서 개를 교육시킬 때 개가 사람보다 나보다 주인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면 무슨 진짜 갑자기 막 중간에 개를 세워놓고 어, 진짜 개처럼 혼내거든요. 막 개한테 막 사태질을 하면서 막 진짜 단호하고 무섭게 막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야 큰 개를 어, 어른이 이게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겠죠. 네. 개는 개한테 맞는 교육 방식이 있고, 아이도 아이한테 맞는 방식의 교육이 있죠. 그 아이한테 맞는 방식의 교육이 뭐 절대 개처럼 막 하란 얘기가 아니고, 맞는 방식을 키타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때 나이에 맞는 룰, 지켜야 될 원칙, 서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하면서 배우는 그런 사회생활, 그런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예전 영상에서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회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어른들이 기다려주고 배려한다는 거가 어, 그 엄마 아빠가 맘대로 하는 거, 애를 키우는 방치하는 거, 과잉 보호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방법을 모르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배려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룰을 배우고, 그 룰을 배우면서 사랑을 느끼고 배려를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애기를 케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지키고 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원칙을 무시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막 민감하고 무슨 개인적인 개별적인 요구들을 막 수도 없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애를 망치는 길이고, 또 부모로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들까지도 망치는 길이고,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룰만 정해져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감기인지, 뭐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떤 병은 와도 되고 어떤 병은 안 되는지 진짜 딱딱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병이 의심되면 병원 가서, 유치원 가도 뭐 아이가 위험하거나 혹시 다른 아이들한테 옮기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진단서 떼와라. 그럼 떼와야 돼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집 못 오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뭐 당연히 1대1 비교가 안 되고 부모들도 이제 일하느라고 힘들겠죠. 회사 일을 하면서 지금 한국 그런 직장인의 삶과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그 사태 그런 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칙을 지키면 된다. 예, 원칙을 지키면 유치원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원칙을 지키는 유치원으로서 더 신뢰를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좀 또 무거울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